오랜만에 마스크 벗고 하니까 좋네요. 저는 아직 수업을 마스크 끼고 합니다. 제가 간호학과 소속이라서 저기 굉장히 예민하게 지난 3년 이상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끼고 수업하는데 오늘은 마스크 벗고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순천에 있는 청암대학이라는 학교에 있어요. 저도 이제 출장 서류를 총장님한테 내고 결제를 받았으니까 복명서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암대학교 간호학과에 학생들 모집을 홍보했다라고 쓸 거고요. 그리고 저는 간호학과에서 역사와 철학을 배웠습니다. 다문화론도 하고요. 박물관 이야기는 이번 학기 지난주가 박물관 관련된 수업을 학곡지 정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암대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어디 있냐면 요즘 정원 박람회 합니다. 4월 1일부터 7개월 동안 해서 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근데 홍보를 안 해가지고요. 학교에서 홍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하는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하자는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제가 월급 받는 학교의 설립자가 제일동포입니다. 그리고 제일동포가 지금 이제 오너시죠. 사실상 오너시고 제일동포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연구소와 문고가 있습니다. 한 책 3만 권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일동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한국 현대사를 전공하는 사람들만 조금 알죠. 그리고 오사카나 도쿄의 제일동포 관련된 이런 기관이나 이런 데서만 좀 알고요. 이제 저는 제가 성균관대학교 81학번인데요. 성균관대학에서 한국현대사 서정석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일 조선인 유학생 문제 이런 거 가지고 학위를 했어요. 25년에서 또 31년씩. 그래서 올곧게 제일동포 역사를 연구한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20년 정도는 역사 연구하면서 제가 용산 박물관 건립추진단에 그러니까 요즘은 국중박이라 그러더라고요. 중박이라고 저는 표현했더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가서 뭐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요즘 국중박이라 그런다는 바꾸겠습니다. 국중박에서 전시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한 7년 정도 이전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용산 현장에서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고민규 선생님하고 같이 일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고민규 선생님은 이제 거의 베테랑이었고요. 저는 완전 신참 역사부 학예사였습니다. 근데 국중박이 역사부가 없어졌습니다. 뭐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그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부가 없어졌지만 하여튼 역사부 소속의 학예사를 하다가 2014년인가 15년인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하는 사업을 한 또 1년 가서 기본 계획부터 해가지고 식시설계 뭐 이런 일을 조금 현장에서 같이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발주하고 그러니까 제가 박물관의 학예사인데 이상하게 그런 일을 상당 기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2011년부터 와서 지금까지 이제 지금은 안 옮기고 정년퇴직하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은 뭐 미군 기지도 있고 아까 얘기한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가끔 왔고요. 저 문화원에 계신 우리 안지영 기념사업회 관련된 같이 일도 좀 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남은 시간 아마 박물관 이야기 좀 해드리고요. 예. 근데 생각보다는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오히려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 7분의 강의가 대충 어떤 분인지 제가 알고 왔거든요. 물론 건축 쪽도 있으시니까 그 시공도 있었고, 그다음에 장상훈 선생님이 이제 전시실 설명도 하셨고, 장상훈 선생님 저게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로체스터 대학에서 영국 가서 학위하고 오셨어요. 박물관 직원인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아마 좋은 강의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주로 현장 이야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박물관 만들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박물관은 정치의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같이 현대사 전공자들한테는 고고나 미술 영역의 전공자들하고는 또 달라서요. 거의 뭐 전시실의 변화나 이런 각종 일들이 세상의 변화와 아주 깊이 유관하게 움직였던 경험이 많아서요. 그런 얘기를 제가 자연스럽게 오늘 좀 해도 될 것 같아서 네, 대놓고 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선생님만 제가 인사를 안 드렸는데 네. 우리 공부하러 왔습니다. 여기 평택 예. 포럼 네. 포럼의 구성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하겠습니다. 저에 관한 대체적인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그 역사학을 전공했고 박물관에서 일을 하고 하여튼 가끔 박물관 가서 강의하는 뭐 그 정도. 근데 이제 하여튼 중박에 있었던 인연으로 이렇게 오늘 여기 섰는데 제대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기 뭐 언제든지 중간에 말 자르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 괜찮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문제 없습니다. 순서는 이런데요. 제가 이 PPT 상당히 한 5, 6년 전에 만든 건데요. 그 일본의 전국 박물관 그 관사이 지역의 박물관 협회에서 나온 매뉴얼 보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의 박물관 학과 박물관에 관한 연구는 일제 시대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되는데 고고학과 연계해서 저는 진행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박물관 학 쪽에서는 박물관사를 주로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특히 청독고 박물관하고 현대사 박물관의 전시와 역사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문을 써서 저는 아마 관점이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양심적인 게 그럴 것 같아서 그 관점에서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한국에서의 이른바 그 박물관 학을 이야기할 때는 뮤지올로지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일제 시대 때는 식민 통치의 일환으로서 청독고 박물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최초로 한국에서 정리한 게 국립중앙박물관의 100년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공주교대에서 강의하시는 최석영 선생이 업그레이드를 조금씩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 원사료학의 중심에서 보면 이 청독고 박물관에 관한 문서가 국립중앙박물관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박물관에서의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문서, 유물, 그 다음에 유물 카드예요. 유물 카드가 생명을 불어넣는 거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게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아니면
총독부 박물관과 관련된 거 사실은 한동안은 접근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논문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요즘도 가끔은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제 시대의 박물관 학은 그렇고요. 50년, 60년대 한국에서의 박물관 학은 기본적으로 다른 책 다 놔두고 이난영 선생님 책이 모델입니다. 이난영의 박물관학 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그 한자어에 기본해가지고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본 책에 바탕한 미국식이에요. 근데 이난영 교수님이 김재원 박사님이 본에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연수를 받고 와가지고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하면서 일을 하셨고 나중에 이제 동아대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경험으로 박물관 학을 하게 만든 김재원 박사님 덕에 이난영 교수님이 했고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박물관학 책이 나온 게 이보화 선생이에요. 이보화. 그 다음에 그 뒤가 양지연. 이제 이분들이 저보다는 나이가 좀 아래인데 비슷한 연배들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른바 큐레이터 학이라는 게 한국에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없었어요. 그냥 학예사, 학예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총독부 박물관에는 한국인 직원이 정식으로 없었더라고요. 근데 여거에 대해서도 설이 좀 있어서 어떤 교수님이 또 다른 설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아닌 설도 있다는 것 정도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왜? 법정 소송이 좀 붙어 있어가지고 하여튼 뭐 좀 복잡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최영희 선생님이 학예원이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총독부 박물관의 역할이나 이게 상당히 중요했던 것으로 생각해요. 오늘 마지막 관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 이야기도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텀으로는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2000년대 이후는 그 영국하고 프랑스 이쪽에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요즘은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석사 과정이 1년에서 1년 반 만에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주 많아요. 영국 가서 석사학위 박물관학으로 하기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실무도 잘하거든요. 거기는 박물관, 미술관이 많으니까. 그래서 프랑스 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복원학 이런 거는 이탈리아 쪽이 훨씬 센데 거기는 가면 안 오더라고요. 안 오고 그냥 거기서 살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힘든가 봐요. 이탈리아 말도. 최근에 아는 그 패션 디자인하는 선생님 만났는데 그분은 학부를 갔더니 잘 버티더라고요. 학부부터. 그러니까 언어가 오래 되면서 공부를 해야지 그게 되나 봐요. 이탈리아는. 제가 이탈리아를 잘 몰라가지고 시오노 나나미 책 말고는 별로 본 게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전체적인 한국에서의 박물관 학의 경향은 사실은 굉장히 미국적이에요. 영국적이고. 최근은 완전히 영국적이죠.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제 확실히 한국적인 것도 많아요. 그리고 디자인이 많이 발달하니까 건축이나 시공 관련해가지고 디자인도 한국이 굉장하더라고요. 내용물들이 보니까. 제 조카도 건축 설계를 뉴욕 가서 하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비정규직이야 아직. 미국에서 유명한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일했는데 10년 동안 한국에 와가지고 시간 강사밖에 못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 또래들은 미국만 갔다 오면 콜롬비아나 하버드 갔다 오면 바로 교수 줬어요. 그래서 절대로 한국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박물관 학도요 정말 세졌어요. 아실 거예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이 그 학으로서의 박물관 학도 상당히 발달했고요. 전시도 정말 오늘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저는 순천에서 자주는 못 보지만 관심 있는 서울 전시는 가능한 한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하고 노대석
곳의 박물관은 꼭꼭 가보려고는 노력합니다. 근데 이제 다는 못 보고요. 그 사족을 좀 미리 달고 하겠습니다. 50분 하고 10분 쉬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질문이 혹시 마지막에 하는 걸로 해서 마지막에는 한 20분 정도 남겨놓고 질문에 답하지 않고 제가 질문 안 하시면 마이크를 몇 분한테 돌려드릴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할 수 있게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저는 마음속에 정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마이크를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원래 합의 보고 하는데 트로마 합의. 자, 제가 여기 근무했어요. 저는 2000년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박물관 건축단이 한 10년 정도 운영된 다음에 했고요. 그 다음에 2005년인가 6년에 이전했어요. 야, 근데 제 이름이 남아있어가지고 제 식구들한테 항상 뻥치기는 참 좋아요. 건축단 그거를 새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씨라고 또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여기 용산이에요. 근데 평택하고 국중박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군 시설지였어요. 맨 처음에 갔는데 골프공을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여기가 헬기장 요쪽에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요 앞에. 이게 지금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는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던 이창동 감독이 조산과 함께 호수를 만들으라고 해서 급조했어요. 1년 남겨놓고. 근데 그냥 괜찮더라고요. 원래 조선식 가옥에서는 뭐 그렇다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헬기장이 여기 있다가 요쪽 편으로 옮겨갔죠. 근데 이제 나중에 헬기장이 미군만 헬기를 타는 데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한국군의 수뇌부와 저 장관 이런 사람들도 급하게 이동할 때는 여기 와서 타고 다녔대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상당히 중요한 시설을 뺏긴 거죠. 그리고 그 시절에 이제 건축단과 함께 건축단에서의 시설팀에서의 핵심이 뭐였냐면 언제 어떻게 이 시설을 빨리 우리가 인수받을 것인가를 진짜 지속적으로 논의했고요. 시설직들이 정말 고생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뭐 하여튼 그냥 자세한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사연은 좀 많았어요. 시설이 옮기고 나서도 보니까 저는 이제 가끔 가봤거든요. 용산 부대 안에를. 그리고 우연찮게 그 뒤로 용산 부대가 존속할 때에도 하여튼 가봤어요. 그리고 또 괴물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이렇게 잘하나 사람들이 순간 당황스러워지고 완전히 캘리포니아더라고요. 시스템이 스탑 사인이나 이런 것도 똑같았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박물관을 지은 거는 참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배산 임수였어요. 맨 처음에는 확실히 한강이 보였는데 지금은 한강이 안 보여요. 박물관 짓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가 안 보입니다. 근데 요 뒤에가 어딘지 아시죠? 이 용산에 여기가 대통령실이 있고요. 이쪽 언저리가 이제 이태원이죠. 그래서 이태원이 풍수상으로 굉장히 센 데라며요. 그래서 이태원에 한국의 부자들은 다 산대요. 우연찮게 택시 타고 한번 돌아본 일이 있었어요. 길이 막혀가지고 뺑 돌려서 이렇게 내려주는데 와 정말. 그래서 리움까지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리움이
아시죠? 그런 데예요. 하얏트 호텔 아래쪽이 상당히 그런 공간에 용산 자락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다가 잡았어요. 이거 잡는 과정의 이야기도 나중에 원로 선생님들한테 들었는데 뭐 김홍식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거가 세거든요. 그래서 뻥팍 해가지고 꼬리에 이렇게 해서. 근데 실제로 미군 기지 용산 기지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배수가 길로 다 되더라고요. 옆에 도로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평택은 그렇게 안 했겠죠. 그래서 남영동 요 일대가 물이 차더라고요. 제 기억이 있어요. 지난 얘기인데 입에 담지 못하고 그렇게 가서 네. 저는 이제 이 일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 거죠. 이명박 정부가 하면서 요거는 대박은 청독구 박물관이 원형이에요. 네, 근데 이제 청독구 박물관이 아니라 청독구 청사를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청독구 청사의 일부의 회랑과 시정운영 기념공지 내의 미술관을 박물관으로 쓴 게 출발점이고요. 요거는 그 경제기획원 건물이었죠. 이게 그 옆에 있는 요 미국 대사관하고 같이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날이 오겠지만 이 얘기 해도 될 것 같아서 하는데요. 나중에 저 두 개 건물을 합쳐서 박물관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여기서 일할 때 했었어요. 여기가 바닥 공사를 안 해가지고요. 그냥 지은 건물에 박물관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이게 천장고가 일반 사무실 천장고예요. 여기가 문화체육관광부가 들어갔던 건물을 그대로 쓴 거거든요. 딱 이유 하나는 여기 쪽이 예전에 경제기획원 이전에 박정희 정부 시절 때 5.16 쿠데타 때 여기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사실은 썼어요. 그런 역사성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일체 얘기하지 않지만 현대사 박물관으로서 당시 이명박 정부는 그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 건물을 쓰기 시작했는데 천장고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지금 대박의 천장고가 지금도 낮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높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것만 드러낸 거예요. 제가 박물관에 있었던 죄로 바닥, 천장, 벽 이런 거를 보고 다녀요. 학교 강의실도 막 이렇게 뜯어보잖아요. 이렇게 툭툭 소리 이거 빈 거 보잖아요. 이런 건물이었는데 참 파란만장한 정치의 공간이에요. 앞으로도 그럴까봐 걱정인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올곧게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직원들한테 박물관을 정말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왜 하냐면 평택박물관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려고요. 대부분의 지자체 박물관이요. 시장님이 관심이 있을 때는 시작해요. 근데 시장님이 바뀌잖아요. 하다가 중단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박물관 팀장님이 공석이 돼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제가 알아요. 근데 또 그 시장님이 한 번 쉬고 다시 되시잖아요. 다시 불러. 어떻게 생각하냐면서 지면 좋지 그러지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잘 아는 어느 동네 이야기. 정말 이게 박물관이 직원들 게 아니라 국민들 거잖아요. 시민들 건데 이상하게 그러네. 이제 평택에 와서 이 얘기하면은 욕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할게요. 전국의 지자체들이 특히 일본의 경우가 바블 때문에 300여 개의 국공립박물관이 제 기억에는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바블이 지나면서. 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일본의 박물관들의 지자체 박물관들은 그 재구성하거나 재편할 때 사료관, 문화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하고 박물관이 결합되어 있어요. 특히 그 기록관하고 왜냐면 수장고 때문에 이거는 돈이거든요. 국민의 시민의 세금이에요. 수장고 안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한국같이 유물이 적은 나라는 수장고 진짜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같이 10개의 대형 수장고는 아니어도 최소한도로 구분을 해서 3개에서 5개까지의 파티션이 들어가 있는 오동나무로 되어 있고 외부가 금고형으로 되어 있는 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방의 대학들이요, 지자체는 얘기 안 할게요. 지방의 대학들이 그렇게 하는데 거의 없어요. 정말로. 왜냐면 같이 보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아까 리움 말씀 살짝 하셨는데 리움 수장고 들어가 봤더니 정말 잘해놨더라고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리움 수장고는 정말 짱이에요. 왜냐면 이런데 걸려있는 걸개 그림에 앤디 오홀께 걸려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잘해놓고 말씀. 근데 맨 처음에 거기 만들 때 한국 최고의 출신들을 다 모았어요. 수장 시설을 할 때 제 기억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았어요. 수장고 문부터 해가지고 오동나무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캐나다산 단풍나무랑 이게 어떻게 되어. 저는 가서 생으로 그냥 일하면서 배운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 수장고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수장 시설이 거의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가 지금 파주로 했죠. 네. 파주에 민박하면서 또 하나 그 옆으로 했어요. 그런데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말 안 했어요. 하여튼 위치는 민박계 짱이에요. 민속박물관하고 같이 수장시설을 다른 데다가 뒀어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면 정말 좋겠다. 요 옆에랑 요 뒤에 이른바 지금 10m 정도씩을 다 발굴하고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발굴 안 하거든요. 세종문화회관도 발굴 안 할 거예요. 여기 그런 데잖아요. 육저거리.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박물관은 정말 올곧게 국민의 품으로 정말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저 여기 이런저런 거 굉장히 관심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박물관이 지금 100년이 넘었어요. 역사가. 그래서 2개의 박물관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이것과 함께 여러분이 아는 종합박물관으로 이거 다 아니까 제가 살살 얘기할게요. 루브르나 메트로나 일본의 동경국립박물관이나 이런 거 다 제국박물관입니다. 제가 박물관의 정치라고 하는 가네코라고 하는 그 일본에 있는 저보다 좀 어린 친구가
새 책이 있어요. 박물관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정말 잘 썼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래요. 그러니까 박물관을 하여튼 그렇게 이용을 해요. 근데 박물관에 가는 사람들은 우리잖아요. 근데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타자화하는 거.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 박물관의 모습을 아마 앞으로 이제 평택에서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다 아시니까 요것만 하나 설명드릴까요? 호류지 보물관이에요. 법륜사 박물관. 저기가 4세기, 5세기, 6세기에 삼국 시대에,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불교 관련된 유적들이에요. 유물들이에요. 근데 요거는 고구려 백제 신라기의 겁니다. 물론 이제 일부는 있어요. 일본 것도 있는데, 이거 완전히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직도 요 보물관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그 우리 용산박물관 이제 이 새로 그 건물 짓고 전시할 때, 이거 사실은 그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실에 삼국시대 시를 요 비슷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거를 그 당시에 담당하셨던 학예사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하셨어요. 어느 박물관 관장님 하시다가 요거 했어요. 요게 그 그라스바우안 거였어요. 독일제였어요. 진열장 정말 좋았어요. 지금도 가면 여기 이상의 건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우리 그 한국의 어느 업체가 한 것도 괜찮아요. 특히 이제 그 진열장은 문을 열 때 마모가 안 돼야 돼요. 시간이 지나도. 근데 예전에는요 마모가 됐었어요. 한국계. 그런데 요즘은 마모가 안 돼요. 근데 그거 시작점이 용산박물관 개관하면서부터요. 그거를 그 시방 사항에다가 썼어요. 어느 걸로 해달라고. 저희들은 이제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모가 안 되게 이렇게 돌려도 되게끔 진열장 문을 오픈할 때, 여기는 이미 그런 진열장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가서 다 이제 열어봤어요. 열어보게 해줬어요. 동경박물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은 진짜 가까워요. 근데 학예사의 수준은 사회적으로 너무 달라.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사는 직원이에요. 공무원. 동경박물관의 학예사는 연구자로서 동경대학하고 맞바꾼대요. 자리를. 그래서 맨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앙박물관 용산으로 옮기고 나서 우리가 그거를 좀 하자고 그랬는데 문체부에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근데 이런 게 좀 필요해요. 뭐냐면 좀 해주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왔어요. 그 역사부에 8명인가 9명 중에서 5명이 3년 안에 다 퇴직했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퀄리티가 높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역할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쿠라 박물관이 그래요. 사쿠라 역사 민속 박물관, 역사 박물관이 그러니까 국립박물관 중에서 일본의 그곳은 이중적 구조로 갖게 해놨어요. 근데 동경박물관도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동경박물관은 황실의 문화재를 보여주는 제국의 한 가운데 박물관인 거죠. 물론 이제 그 규슈에 있는 국립박물관도 잘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최고의 박물관은 규슈 국립박물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동경박물관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바로 한국 박물관의 정말 창피하게도
한 모습들을 여기가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실제로 동해안관 같은 경우는 그 오페라 컬렉션 같은 경우는 150점 완전히 한국 거 그대로 전시하고 있어요. 일부는 수장고에 가 있지만 그런 거 따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국의 통치 안에서의 박물관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유물과 시설이 다 제공과 작동이 그야말로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생각해요. 예. 말씀드린 메트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루브르나 대형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이게 로제타 스톤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집트도 물론 잘 유명하지만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영국이나 스위스에 가서 이집트학 공부해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세계적인 모습이죠. 지금도 그러니까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제국주의 나라들 이거 오픈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외문화재 재단이라고 해서 환수 사업 하는데 그래도 뭐 하여튼 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자, 박물관의 종류를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 안 하는데 스미소니언 같은 이제 종합적 성격의 박물관 이야기만 딱 할게요. 요거 내셔널 몰에 있는 거죠. 워싱턴에 스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증한 돈으로 만든 협회가 이 전체 핸들링에 총괄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포럼에서 이번 작년 올해 간사이 지역 하나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사카 지역. 이게 제가 그리고 오사카 교토 예, 나라 나중에 동경 가신다고 하는데 동경 갔다가 꼭 미국을 가세요. 제가 가려면 미국 가고 워싱턴과 뉴욕에 가서 이거 보시는 거 좋겠다고 생각해요. 내셔널 몰. 이게 이제 메인 인포메이션 센터고요. 이게 이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예요. 내추럴 히스토리 뮤지엄이죠. 저는 저한테 재미있는 거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었어요. 이게 그 인디언 박물관. 그리고 이게 그 미국사 박물관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나라가 있어요. 국립공문서관.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 대학. 이게 저는 요거보다는 그런 게 더 재미는 있었는데 그래도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느냐면 항공 우주 산업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보고 가는 게 필요할 거다는 생각해요. 특히 평택은 아마 미군 기지가 있어서 그리고 그 비행장 오산 비행장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사천에 있어요. 비행장 안에 허접해요. 간단한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아폴로의 나라니까 실제 사이즈가 좀 달라요. 그리고 평택은 지금은 관심이 없겠지만 자연사 박물관 한국에서 없죠 아직. 국립 자연사 박물관 없죠.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못 만들 것 같아요. 한 50년에서 100년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과 과학적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과학적 자료나 연구가 필요한데 솔직히 한국이 조금 그런 거에서는 과학적 자료에서는 허접해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가 갖고 있는 샘플은 200년 된 것도 있고 볼로나 대학 거 같은 경우는 300년, 400년 된 샘플도 있어요. 과학 샘플인 거죠. 의학이나 해부학 샘플 이런 게 이게 과학 박물관이거든요. 그 USC에 보니까 캘리포니아 자연사 박물관은 가봤더니 USC의 랩으로 바로 붙어 있더라고 학교랑.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대학이 이 랩을 가지고 과학사 박물관을 만드는 거를 저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USC가 뭐 별로 좋은 학교는 아니죠. 서든 캘리포니아 옛날에 돈 주면 가는 학교였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아니래요. UCLA랑
학감 맞짱 뜬대요. 등록금이 비싸서 그런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런가, 하여튼 뭐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 과학사 박물관, 종합박물관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이런 과학관이 이대에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이대 거 혹시 가보시면 좋겠는데, 이대가요 박물관도 괜찮아요. 네. 이대 본 박물관도 괜찮고, 그 다음에 로베르토 페로죠? 예, 건물도 괜찮아요. 그 비슷한 건물이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여수에도 그 GS 칼텍스에서 하는 미술관. 이게 이렇게 땅으로 들어가면서 겉은 그 막 나무 숲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요거의 원형이 안도 다다오가 설계해가지고 있는 치카스 아스카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거 정말 괜찮은데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근데 안 다녀오셨더라고요. 거기를. 아스카에 있어요. 비조라고 쓰죠. 네, 비조 시대에. 안도가 짱구는 참 잘 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게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갔다 오면 역사를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야. 자연스럽게 전시 공간이. 그거 비슷한 게 나주 박물관이에요. 근데 나주 박물관은 장구형이죠. 나주 박물관은 약간 수틀이 있어요. 한국이 고고학이 저기 장구형 고분을 인정하지 않았었어요. 전방 후원분의 원형인데, 근데 최근에 이제 이야기해요.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저와 친한 사람들이 많이 개입이 돼가지고 저의 선배님, 선생님들의 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도태자능과 상당히 유사한 게 전라도 일대 해남, 강진, 우리 순천, 경상도 일대까지 퍼져 있어요. 전방 후원분이. 그거의 원형으로 나주 박물관은 그렇게 지었어요. 강남에. 진짜 비슷해요. 그렇게 딱 지어놨는데. 그러니까 정말 박물관은 건축이 절반이에요. 건축이 절반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그렇죠. 이렇게 통으로 하면 볼만하죠. 세종시도 이렇게 통으로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이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죠. 여기는 국가에서 돈을 줘서 운영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스미슨스의 스미스소니언 협회에서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 나라가 미국이 돈을 내지만, 정부가 돈을 내지만 100% 정부 마음대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박물관의 장점은 교육박물관의 본격적인 시점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이 그 패권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대사 전공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달러로 획일화됐잖아요. 그 다음에 파운드나 그런 거 안 써요. 다 킬로그램, 킬로미터 이런 거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런 게 다 미국식으로 재구성된 거죠. 그리고 우리 단기 썼어요. 서기연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되면서 미국이 이민을 대거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이민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됐던 게 교육이잖아요. ESL. 저도 우연치 않게 그 비지팅을 한번 갔다가 경험을 했는데, 영어 교육을 굉장히 잘 시켜주더라고. 근데 저는 못 따라갔어요. 딴짓하느라고. 그러니까 ESL을 쭉 다니면 이게 나중에 대학에 편입학할 때 학점이 그대로 인정이 돼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수업을 들으면 학점으로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UCLA를 가고 싶으면 한 2년 거기서 한 강좌에 20불, 30불도 안 돼요. 그거를 듣고 편입을 해요. 한국 유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UCLA를 가더라고요.
멋진 일이죠. 졸업은 못한대요. 그 한국인 선생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그 피가 섞인 친구였는데 혼혈이었는데 고민이래. 한국 애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수업을 못 따라간대. 그리고 얘네들 아르바이트만 한대요. 근데 한국에서는 UCLA 다니잖아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돈 싸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 뭐 5, 6년이면 다니기는 한대요. 근데 그러니까 비슷한 거야. 그게 그거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 ESL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박물관 교육에서는 스미소니언이 바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요. 스미소니언의 매뉴얼은 정말 훌륭해요. 근데 한국에는 잘 없더라고요. 우리는 영국하고 일본 박물관에 암만 해도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스미소니언만 해도 그렇게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보이는 메트로를 많이 가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많이 가죠. 여기는 교통이 불편한 편이잖아요. LA가 아니라 뉴욕에서 가려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딱 한 번밖에 못 가봤어요. 돈도 없고. 그런 종합박물관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것과 요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미국사 박물관은 지금 대박이 전시할 때 정말 대박의 전시 기본 계획을 고민하고 이야기할 때 가장 커다랗게 얘기했던 게 대통령을 어떻게 전시할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5월 달에 청와대가 리노베이션에서 오픈할 것 같아요. 5월 며칠인지 잊어먹었는데 잘 할 거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코멘트 안 달 건데요. 우연찮게 봤어요. 오늘 봤는데 잘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과 함께 영구인 전시를 어떻게 할지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나라는 12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고민스럽죠. 근데 전통적으로 한국은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사화가 있었잖아요. 사화가 다 왜 있는 거야? 상당히 많은 사화들이 사초의 내용을 까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정사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팩트로서의 역사를 얘기할 때 오히려 매천의 글이 팩트는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사의 사초를 봤는데 우리 할아버지랑 아버지 얘기를 봤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참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여기는 정말 잘 해놨어요. 딱 정리를 했더라고요. 야, 그래서 기가 막힌 공간이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요. 인디안. 미국이 진짜 이민의 나라인데 그 서부 같은 경우 금광하고 또 하나가 오렌지로 상징되더라고요. 근데 그거의 금광과 오렌지가 다 흑인과 아시안 이민의 노력이었잖아요. 노동력이었단 말이에요. 특히 흑인과 아시아 이민의 이전은 다 누구 땅이었어요? 인디안 땅이었잖아요. 아메리칸 인디안. 그 인도의 인디안이 아니라. 그 지역 박물관에서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가보면 그 UCLA의 그 박물관도 이민사를 다루는 인류학 박물관에도 전시를 안 해놨었어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돼. 야, 그래서 참 그것도 상징성은 있어요. 오바마가 흑인이기는 하지만, 근데 흑인이기는 하지만 아버지가 케냐에서 유학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케냐 이민 출신인 거예요. 그리고 남의 나라 대통령이니까 뒷담하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지금 마약도 하고 그랬대요. 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농구만 하고 그래서 농구랑 골프에 목숨을 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좋은 흑인 가문하고 결혼한 거죠. 부인하고 부인이 좋은 가문이래요.
그 시카고에 노동운동을 하면서 변호사가 되었던 좋은 거의 기준이 참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성장했지만 대통령이 되어도 그걸 다 깔 수 있는 거는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까지 않잖아요. 제가 옛날에 뭐 했는지 모르시잖아요. 나도 감추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인디안의 역사를 통으로 보여주는 거는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시게 된다면 저도 가본 지가 참 오래돼가지고 근데 책들은 가이드북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웬만한 거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박물관을 하루에 2곳 가셨더라고요. 한 곳만 가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먹고 노셔야 돼요. 한 곳 가고 보고 나면 그 이미지가 잘 남는데 딱 오후에 딱 같이 보잖아요. 그럼 나중에 섞여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는 기록하는 것보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용산박물관 건립추진단 할 때 전국의 박물관을 다 보게 했어요. 고맙게도. 심지어 저는 이제 일본 지역 전공자여서 제가 일본에 1년 오사카 지역에 살 때, 제가 1년 살았거든요. 그 오사카 역사박물관을 일주일에 한 번꼴로 갔어요. 실박물관.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손님이 많이 와요 한국에서. 그러면 나한테 다 연락해 쓸데없이. 난 진짜 안 가고 싶어. 근데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어떤 경우는 3군데도 갔었어요. 하나도 몰라. 근데 매일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베 미술관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루이비동전을 가서 봤어요. 야, 루이비동 가지고 그런 전시도 하더라고요. 일본은.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데 아무튼 박물관 많이 보시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한국 보고 푹 쉬었다가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같이 직원들끼리 그러니까 본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게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료로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남는 게 제일 생각이 들어요. 쉬었다 할게요. 에너지가